로켓랩. 이 회사 정말 흥미롭습니다.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죠. 완전히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회사의 역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로켓랩, 과연 찬란하게 떠오르는 별이 될까요? 아니면 그 거대한 야망의 무게에 짓눌려 추락하게 될까요? 이 회사의 미래, 정말 모든 게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별의 역설적인 비상. 로켓랩 재무 상태에 숨겨진 그 핵심 미스터리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먼저 이 숫자 좀 보세요. 177%. 이게 뭐냐면요. 2025년 들어서 로켓랩 주가가 오른 수치입니다. 와, 무려 177%나 말 그대로 폭등했죠. 시장이 이 회사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. 13억 달러. 이건 미국 우주개발국이랑 맺은 계약 총액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로켓랩이 그냥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역설의 시작이에요. 이 숫자, 마이너스 1억 9천만 달러. 이 모든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2024년 한 해의 순손실 금액입니다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.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적자를 본 거죠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? 그쵸? 주가는 막 날아가고 큰 계약도 따내고 있는데 회사는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까먹고 있는 걸까요? 네,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야기의 밝은 면부터 봐야겠죠? 성공의 엔진. 로켓랩이 대체 뭘 그렇게 잘하길래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들의 진짜 실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걸 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로켓랩의 주력 로켓, 바로 일렉트론의 성적인데요. 2025년 한 해에만 21번을 쐈는데 성공률이 100%예요. 100%. 지금까지 성공한 임무만 무려 79번. 이 정도면 소형 위성 시장은 그냥 로켓랩이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. 이게 바로 로켓랩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성공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? 또 다른 핵심 비결이 바로 이 수직 통합이라는 전략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A부터 Z까지, 그러니까 로켓 부품 하나 만드는 것부터 그걸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직접 해치운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? 보세요. 포톤 위성 버스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요.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만든 일렉트론 로켓에 딱 실어서 쏘아 올리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? 당연히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요즘 골치 아픈 공급망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지죠. 이게 바로 로켓랩이 그냥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닌 이유입니다. 업계에서 로켓랩을 어떻게 보는지 이 한 문장에 딱 정리해 줍니다. 중요한 스페이스X의 대안이자 성장하는 국방 분야 주 계약업체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그냥 우주 스타트업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. 거대한 스페이스X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,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. 회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? 자,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였죠.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. 이제 그 어두운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회사의 운명 그 자체를 건 거대한 도박, 바로 차세대 로켓 뉴트론이 들이우는 짙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. 원래 뉴트론 첫 비행 목표가 2025년 말이었어요. 근데 이게 2026년 중반으로 밀렸죠. 이 지연, 그냥 시간만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. 개발 비용으로 분기마다 1,5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200억 원이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아까 보셨던 그 엄청난 적자, 바로 이 뉴트론 개발 비용이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겁니다. 그래서 이 뉴트론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입니다. 이 표를 보세요. 성공만 한다면 돈이 되는 중형 발사체 시장에 진입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스페이스X의 대안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굳히게 되겠죠.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모든 꿈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. 회사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. 진짜 모든 걸 건 엄청난 도박인 셈이죠. 투자자들을 더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. 바로 이 주가의
이상한 움직임인데요. 분명히 엄청난 호재, 예를 들어 대형 계약 같은 뉴스가 터졌는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패턴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다 녹아있다는 거고,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좋은 소식보다 과연 뉴트론이 성공할까 하는 그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을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. 자, 상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.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당신의 우주지도, 이 위험천만하지만 또 엄청난 기회가 있는 투자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목표 주가인데요. 누구는 90달러까지 간다고 하고 또 누구는 16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차이 좀 보세요. 이렇게까지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 투자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사고 파는 트레이딩 관점,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뉴트론 발사가 가까워질 때 관련 소식을 계속 체크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죠.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인 장기 투자, 이건 뭐냐면요. 일단 뉴트론 성공하는 거 보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게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.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. 로켓랩의 이 야심찬 뉴트론 도박, 과연 우주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도약일까요? 아니면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위험한 한 걸음일까요? 그 정답은 아마도 2026년 저 뉴트론 로켓이 마침내 거대한 화염을 내뿜는 바로 그 순간에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.